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월요일 수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첫 번째 정거장을 거쳐 작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두 번째 정거장에 이르기까지, 특히 두 번째 정거장에서는 국어, 사회, 테마미술 수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융합 수업을 진행해 보기도 했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해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이야기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자전거 여행은 때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지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도 달리게 되고, 그리고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오르막길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묘미는 오르막이 있으면 곧 내리막이 이어진다는 거겠죠. 우리의 활동도 곧 내리막길로 신나게 달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수업 주제 세 번째 정거장은 주제 중심 책 읽기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 속으로 쏙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주제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자전거 여행이겠죠. 우리보다 앞서 자전거 여행을 마친 작가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여행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45페이지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 여행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김은 작가의 자전거 여행입니다. 자, 이 책 제목이 우리의 교재 제목과 똑같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고 싶다, 수업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교재 제목도 한번 정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히나 의미 있게 생각될 그런 작품이겠죠.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책의 표지, 그리고 차례, 작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며 내용을 예측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측 과정이 끝나면 책 내용이 더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자전거의 책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만져보며 느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부터 보시면 여기 작가의 이름, 그리고 사진 찍은 사진 작가의 이름, 자전거 여행이라는 제목도 쓰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파까지, 그리고 출판사가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표지가 굉장히 단단하고 또 견고해 보여요. 그러면서도 고급스럽죠. 이걸 하드커버, 양장본이라고 하는데요, 종이가 아니라 가죽이나 직물을 엮어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결이, 엮은 결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주로 한정판이나 특별판 책을 만들 때 이렇게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책이 엄청나게 두껍죠. 522페이지가 총 페이지 수인데요. 왜 이렇게 두껍냐면 원래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니 작년에 2019년 이렇게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이 된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안쪽에도 한번 볼까요? 작가의 정보가 간단히 실려 있고요. 아까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들도 나와 있죠. 자, 넘겨보시면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 김기택 시인이 시도 써주었습니다. 김은혜의 자전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작가한테 바치는 시, 헌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작가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사라고 들어봤나요?
바로 글을 따라 쓰는 건데요. 작가들의 교과서가 바로 이 자전거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여행에 실린 글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다 보니까 작가들이 글 연습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필사 따라 쓰며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자, 표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과 2로 나누어져 있죠. 바로 두 권의 책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편에 프롤로그부터 꽃피는 해안선, 여수 돌산도 향이람부터 쭈루루루루 내려가가지고 끝에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자, 한 1년에 뭐 여정이 새겨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2편에 다시 시작하는 프롤로그부터 여기는 처음에 경주 간포였네요. 쭈루루루 내려가서 에필로그, 그리고 다시 펴내는 글까지 특별판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나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내용들은 보시면요, 이렇게 빽빽한 글로 쓰여 있습니다. 저기 포스트잇에 표시한 것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고요. 하나의 글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것도 첫 번째 꽃피는 해안선, 여수 돌산도 향이란 부분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정도의 글로 한 챕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엔 다음 부분이 넘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중간중간 이렇게 사진도 실려 있고요. 자, 책이 두껍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표시해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이 책을 함께 접하면서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표지와 차례를 들여다보면서 전체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과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책의 표지와 제목을 보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자유롭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표지 디자인, 되게 단순한 디자인인데 뭔가 꽉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죠. 이 디자인을 보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예측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자전거 여행이라는 제목, 그리고 그것을 쓴 글씨체를 보면서 전반적인 글의 분위기를 유추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사파가 하나 딱 박혀 있죠. 이 사파를 보면서 되게 단순한 정보지만 이 속에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 그 외 등등의 부분을 살펴보며 탐정이 된 것처럼 한번 이어지는 내용을 단서를 통해 사사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표지 디자인을 보니까 이 책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혹은 어떠어떠한 분위기의 책일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차례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책의 차례를 통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측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상당히 많은 소제목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를 차례를 보면서 추측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걸 통해 느껴지는 글의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은 소제목과 그 이유. 많은 소제목들이 있는데 이 제목은 좀 멋있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쏙 들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 그 이유는 뭐야? 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앞으로 글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랑 차례를 통해 글 내용을 추측해보는 활동이 있었는데, 작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글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가 누군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사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김훈 작가, 1948년생입니다. 김훈 작가의 모습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뭔가 포스가 느껴지죠.
옆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연필을 잡고 원고지에다가 글 쓰고 있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 전형적인 작가의 모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김훈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김훈 작가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 번째 과제입니다.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일지 예측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 늦게 문단에 등단한 소설가. 김훈이 언어로 붙잡고자 하는 세상과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선상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선원들이기도 하고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는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그는 현미경처럼 자신과 바깥 사물들을 관찰하고 이를 언어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잠깐 멈췄다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일반인과는 다르게 작가는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김훈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현미경처럼,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관찰하고 이것을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하면서 변화하는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낸다. 자, 자기가 무언가 행동을 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이 항상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느낌이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딱 포착해내가지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남진우는 글을 일러 문장가라는 예스러운 명칭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세대의 몇 안 되는 글쟁이 중에 하나라고 평하고 있기도 하다. 작가에게는 엄청난 극찬이겠죠. 저서로는 장편소설 칼의 노래, 그리고 현의 노래, 남한산성 등이 있으며 독서 에세이집 내가 읽은 책과 세상, 여행 산문집, 풍경과 상처, 자전거 여행, 원형의 섬, 진도 등이 있다. 자, 그래서 김훈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3편의 표지를 한번 갖고 와 보았는데요.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상당히 재밌게 읽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만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고요. 현의 노래는 가야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뭐 대가야 있었다고 역사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야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나왔죠. 그 가야금의 대가인 우르기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 역시 이제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은 불과 1, 2년 전에 영화화돼서 여러분들 중에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병헌과 김윤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열연을 펼친 작품이었고요. 선생님도 이 영화 봤는데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감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편의 장편소설이 모두 다 영화화됐을 정도로 아주 사랑받는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작가가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책의 주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책을 쓴 이유를 작가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번 유추해 보는 것이 우리의 3번째 과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3가지 과제, 자전거 여행의 책 내용을 예측해 보는 이번 시간 과제가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화요일 수업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다시 인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